2002년 현재 교명인 야탑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후 20년이 지난 2022년 봄, 야탑고등학교 야구부에는 큰 경사가 났습니다. 30개 팀에 불과한 모든 야구선수의 꿈인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 이 학교 출신 유격수가 2명이나 등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1년 선후배 사이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김하성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박효준 선수였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빅리그에서 나란히 활약한 서재은, 김병현, 최희섭 선수도 광주 1고에서 나란히 1, 2, 3학년으로 학교를 함께 다녔었는데요. 이와 같은 한국 기자의 말에 미국 기자가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학교는 세계 최고의 야구 명문이죠. 라고 말한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동시대의 내야수 2명을, 그것도 마이너리거가 아닌 메이저리거로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들을 배출하게 된 야탑고등학교 야구부에겐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대박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같은 메이저리거라도 두 선수의 입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하성은 확고한 개막전 로스터 한 자리를 애초부터 보장받았던 한편, 박효준은 불안한 입지 속에서 시범 경기 동안의 대활약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코칭 스태프의 마지막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인 연봉. 2022년 기준으로 박효준은 70만 달러, 김하성은 700만 달러. 딱 1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선수가 2014년 프로 구단과 맺은 첫 계약금도 1억 원과 10억 원으로 딱 10배 차이인데요. 다만 2022년 연봉과는 달리 첫 계약금은 박효준 선수가 10배 더 많았죠. 나이도 1살 차이에 불과한 데다 심지어 야탁고 시절에는 박효준이 1년 선배 김하성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만큼 더욱 실력을 인정받았었는데요. 그 후 7년의 세월은 두 선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인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김하성은 2021년 4년 보장 2,800만 달러, 4 플러스 1년, 최대 3,900만 달러의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장액만 305억 원에 이르는 초대박 계약이었죠. 7년간 프로 선수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증명하고도 만 25세에 불과한 나이였기에 샌디에이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메이저리그 팀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하성은 야탑고를 졸업한 후 곧바로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에 전체 29순번으로 입단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리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죠. 실제로 그는 고교 마지막 해 야탑고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으나 1년 후배 박효준에게 밀려 2루수로 자리를 옮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스카우터들은 김하성은 뒷전이었고 당시 고교 최대어로 평가받던 박효준이 드래프트에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죠. 김하성은 입단 이후 주전 유격수 강정호의 뒤를 잇기 위해 본인만의 페이스로 차곡차곡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김하성에게 미국 야구 무대는 꿈도 꿀 수 없는 너무나 큰 무대였습니다. 백업 유격수로 60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1할 8푼 8리를 기록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함으로써 김하성은 2015년 생각보다 이른 만 19세 나이에 프로야구 1군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선배의 메이저리그 직행을 지켜본 그에게 어느새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큰 동기부여가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이후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임에도 2015년 19개의 홈런을 치더니 이후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군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었죠. 이후 2019년 프리미어 12 대회까지 그는 붙박이 국가대표 유격수로서 공수겸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네티즌으로부터 까방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프로 7년차가 된 2020 시즌에는 30개 홈런 109타점을 기록하며 KBO 경력의 정점을 찍고 제2의 강정호라는 수식어와 함께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현지 평가에서는 강정호가 파워는 더 좋지만 컨택 능력, 수비의 운동 능력에서는 김하성이 더 위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고교 시절 선배 김하성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로 맹활약했던 박효준의 시선은 일찌감치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야탑고 졸업 이후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었고 미국에서도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된 그에게 양키스 또한 특급 루키 대우인 116만 달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시카고 컵스와 160만 달러에 계약했던 유제국 이후 가장 높은 계약금이며 같은 유격수로 2008년 72만 5천 달러를 받았던 템파베이 이학주보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양키스는 박효준에게 개인 통역과 트레이너, 숙박도 지원했죠.
그만큼 그에게 기대한 바가 컸습니다. 박효준 또한 양키스와 계약한 뒤 4년 뒤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2014년 해당 계약 이후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시점은 그로부터 무려 7년 뒤인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 최하위 레벨부터 시작한 박효준은 매년 상위 레벨로 올라가긴 했으나 김하성이 국가대표 유격수로 자리 잡는 시간 동안 아직 메이저리그 데뷔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특히 메이저리그 진입 직전 단계인 트리플A에 입성한 2020 시즌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1년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다행히 2022 시즌 개막전 엔트리에 들었을 때만 해도 자리가 보장되는 안정감 속에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메이저리그 23경기에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마이너리그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면서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딱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3년을 뛰어야 연봉 조정 자격을 얻게 되는 메이저리그 특성상 27세가 된 올해에도 박효준은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를 둘러싸고 조심스레 주변에서는 국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22년 아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박효준은 계속 미국에서의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또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박효준이 미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시 국내 신생팀인 KT 위즈로부터 우선 지명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박효준도 김하성처럼 국내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지금쯤 메이저리그 주전 유격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하성이 눈앞에서 선배의 메이저리그 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김하성은 아직 국내 한 구단의 백업 내야수로 전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은 단지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고 잘났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본인이 거쳐야 할 과정과 떠맡아야 할 책임이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타국에서 본인이 선택한 길을 겸허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닮아있는 두 청년을 소개시켜드린 것뿐이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우리. 지금의 선택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중요한 순간임을 늘 명심하길 바라며 오늘의 일상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